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긴 시간 읽혀온 책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품을 관통하는 시대와 가치관, 풍속은 달라도 인간 마음의 근본 정서는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시대 끝자락이 배경인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은 근대 일본 문학의 출발점이자 자화상이라는 문학사적 평가 외에도 지금 여기를 사는 독자 마음을 건드리는 고전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결기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오만의 극치이고, 인간 이기심은 생존 기제이기에 고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단박에 무너뜨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행을 딛고 서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떤 상황이 오면 인간은 자기 의지에 반해 배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 본성 저류에 흐르는 이기적이고도 위선적인 면모들을 들춰냅니다. 소설 마음은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로 보이는 지식인 내면의 도살인 이상과 현실의 간극, 고독과 허무, 그리고 죽음으로 종결되고 마는 죄의식을 다룬 작품입니다. 중심 인물인 선생님과 친구 K는 고결한 이상주의자를 자처했지만 세속적 욕망에 쉽게 무너진 후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대학생인 나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선생님 인생과 그의 유서로 드러나는 친구 K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독자를 이끕니다. 나는 가마쿠라 해변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생님의 고매한 분위기에 끌려 친분을 쌓게 되는데, 그는 친구의 묘를 매달 찾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과 담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후 믿었던 숙부에게 재산을 가로채인 후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된 그는 자신만은 그러지 않겠노라 굳은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절친 K와 하숙집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가 되자 숙부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자신을 목도합니다. K 앞에서는 친구를 몰아세우고 뒤에서 술수를 써 여자를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승려 아들 K 역시 도를 위해 정진하고자 한 자신의 결기가 육신의 욕망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자괴감에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 겹치자 자살하고 맙니다. 그의 자살은 이후 선생님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하숙집 딸과 결혼해 평온한 삶을 이어가도 K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과 무엇보다 숙부와 같은 배신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선생은 고독과 무위의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의외의 타인인 나가 등장하자 그에게 모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유서를 써보낸 후 삶을 마감합니다. 자기 혐오를 어쩌지 못하는 선생은 제 안의 이기심과 헛된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멸하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자살은 소설 배경인 메이지 시대의 종언과도 겹칩니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30년 세월이 흐른 후 순사한 노기 장군이 선생 자살의 트리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자나는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시골집에서 아버지 임종을 기다리던 나는 선생님 유서를 받아들자 아버지를 가족에게 맡긴 후 도쿄행 기차에 올라 고해 성사와도 같은 그의 글을 읽습니다. 젊은 세대인 나는 과거로 상징되는 가문과 생물학적 아버지 죽음보다 정신적 아버지로서 선생 죽음이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근대의 상징인 기차에 올라타
절절한 선생님 내면 고백을 접한 나는 이제 새로운 자아를 꿈꾸게 되지 않을까요? 남의 시선과 체면, 집안의 무게에 숨막혀 하던 화자는 이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개인을 갈망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끝내 피할 수 없었던 허무와 고독, 인간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그가 짐지고 살아야 할 몫일터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한계와 욕망을 직시할 때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설을 통해 그들 문화와 풍속을 접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먼 이웃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우리와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개의 속마음은 감춘 채 사회적 체면으로서의 거칠에, 즉 다테마에로서 살아가는 그들은 집단의 조화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먼저이기에 관계의 기술은 으뜸입니다. 우리처럼 불편부당한 것들에 분노하고 들고 일어서기보다 위계와 조직을 따르고 질서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문화 속에서 개인 욕망의 표출은 지난한 문제입니다. 이 소설 속 자살이 일본 근대 문학의 클리셰로 읽히는 것은 발견된 욕망이 사회의 도덕과 명예, 책임이라는 덕목과 연결될 때 내향적이자 자기 파괴적이지 않고서는 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설 마음에는 어디에도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은 없습니다. 선생이 자기 속내를 까보인 유서를 가족이 아닌 완벽한 타인인 나에게 남기면서도 K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아내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것은 윤리적 은폐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K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써 수치를 은폐시킨 것은 외부의 법정보다 양심이 먼저라는 점에서 이는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마음이자 근대 일본의 마음일 것입니다. 소세키를 비롯한 다자이 오사무나 아쿠타가와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들은 자기 욕망이 사회 안에서 해결될 수 없을 때 쉽게 자기 파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없는 일본인들의 마음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고 일본 영화나 문학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적재적소에서 가면을 잘 쓰는 기술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쓰면 가면이 제 얼굴이 되어버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게 됩니다. 또한 그들 가면이 우리의 체면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